아이라인만 하면 눈이 좀 세 보인다 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한 포인트만 살짝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섀도우 너무 어려워하는 보라돌이들이 있죠. 요즘 섀도우는 사실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헬로우 여러분, 임보라입니다. 보라돌이들 화장 좀 하다 보면 왜 내 화장은 안 늘지? 근데 디테일 잘 모르겠다 하는 보라돌이들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은 화장의 디테일을 좀 올려줄 수 있는 몇 가지 팁들을 가지고 왔어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한 포인트만 살짝만 바꿔줘도 분위기가 완전 달라져요. 화알못이 은근히 놓칠 수 있는 한 끗 차이 지금 바로 알려드릴게요. 먼저 첫 번째는 파우더 텀입니다. 네? 파우더 텀이요? 그런 것도 있나요? 여러분들 생각보다 내가 파우더를 언제 활용하냐에 따라서 나의 베이스 퀄리티가 좀 달라지거든요. 요거는 사실 우리 보라돌이들이 약간의 베타 테스트가 좀 필요하기는 해요. 색조 들어가기 전에 베이스를 아예 파우더까지 다 끝냈을 때 피부가 너무 나이 들어 보였다, 약간 주름이 부각됐다 한다면 이걸 바꾸셔야 돼요. 이런 타입들은 베이스 속 스킨케어링 성분이 어느 정도 흡착되는 시간이 필요하다. 파데 또는 쿠션을 하고 색조 먼저 들어간 다음에 색조 끝내고 그 뒤에 파우더를 들어갈 것. 이런 유형들은 파우더 타입도 도톰한 타입보다는 얇은 타입 써주는 게 좋은데요. 그래서 몇 가지 제품을 추천해드리자면 맥 루스 파우더, 특히 이 라벤더 컬러도 정말 입자가 곱게 사르르 올라가는 제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라네즈의 루스 파우더 중에서 이 화이트 컬러 있어요. 이것도 유분만 그냥 가볍게 잡아주기 좋은 제형이어서 추천드리고, 약간 압축되어 있는 파우더 타입을 찾는다 한다면 비오브 파우더, 요거는 약간 건성도 쓸 수 있는 정말 얇게 유분만 쏙쏙 잡아줄 수 있는 그런 제형이기 때문에 가볍게 픽싱되는 파우더 제형을 선택해주고, 베이스 끝난 뒤에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색조까지 어느 정도 끝내고 나서 맨 마지막에 파우더를 가는 거, 이 순서만 살짝 바꿔줘도 피부의 퀄리티가 완전 달라집니다. 이게 순서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이유는 어느 정도 스킨케어링의 이 촉촉함이 피부에 스며들고 그 위에 파우더를 얹었을 때 유지되는 타입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좀 바꿔주는 게 필요하고, 이제 베이스 단계에서 파우더까지 끝내는 거, 즉 베이스 직후에 파우더를 하는 게 더 잘 맞는 타입이다. 보통 베이스 직후에는 스킨케어의 오일감 그리고 베이스의 오일감이 피부에 약간 넘실넘실 남아있는 단계일 거예요. 피부에 흡착되기 직전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파우더로 바싹 말리면 더 이상 흡착될 오일감이 없죠. 그래서 더 매트하게 잡아주기가 좋은 거예요. 이런 경우에는 좀 더 도톰한 제형의 파우더 타입이 잘 맞을 가능성이 크다. 예를 들면 어바웃톤 파우더, 이런 어바웃톤 파우더도 한번 쓱 스치면 되게 도톰하게 잘 올라오거든요. 삐아 파우더도 되게 도톰하게 싹 올라오는 제형이에요. 그래서 제형 픽업이 두텁진 않지만 도톰하게 어느 정도 구워진 듯한 표현을 쫙 잡아줄 수 있는 이런 제품들을 써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파우더도 종류에 따라서 순서에 따라서 나에게 더 잘 맞는 타입이 있다. 그래서 2번 정도 한번 나눠서 해보고 내가 좀 더 베이스가 오래가는 방법을 선택해 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자, 그리고 2번째, 우리 파우더 간 김에 베이스 살짝 더 자세히 들어가 볼게요. 사실 메이크업에서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 색조인 것 같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 피부만 예뻐 보여도 그 사람의 분위기가 완전 달라지거든요. 색조를 매번 바꾸고 다양하게 시도하는 것도 좋은데 그럴수록 뭔가 애매하네 싶다면 베이스를 좀 체크해 봐야 돼요. 제가 지금 4가지 퀘스천을 줄 건데 이 중에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지금 챕터 완전 집중해서 봐야 돼요. 일단 첫 번째, 너무 잘 지워진다. 2번째, 화장이 갈라진다. 피부가 잘 들뜬다. 마지막, 잡티가 안 가려진다. 4가지 중에 하나라도 고민이 있다? 잘 오셨습니다. 이거는 베이스에 무언가를 놓친 거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좀 알려드리면서 가볼게요. 화장이 너무 잘 지워져요. 이건 유분 컨트롤의 문제예요. 이런 경우 대체로 오후 되면 몇 시간만 지나면 다 날아가고 없어질 확률이 되게 커요. 그러니까 내 유분을 못 버티는 거예요. 지금 베이스가 너무 글로우하거나 양이 너무 적거나.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된다? 제형을 좀 바꿔줘야 돼요. 지금 내가 쓰고 있는 타입보다 조금 더 매트한 방향으로 타입을 바꿔주는 거, 요것만 잘해줘도 확실히 이 오래 지속되는 게 달라질 겁니다. 그리고 화장이 잘 갈라져요. 이거는 양 조절의 문제인데, 잘 지워진다의 상반된 개념이잖아요. 양 조절을 너무 많이 했거나 내 피부 타입 대비 너무 매트하거나. 이것 또한 이제 반대의 개념으로 조금 더 글로우한 방향으로 한 단계 바꿔줘야 돼요.
근데 이런 걸 모두 부합하는 제품을 사실 찾는 게 너무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품 추천까지 각 카테고리별로 다 해드릴 거기 때문에 베이스도 하나 추천을 해줄게요. 이 쿠션으로 한번 기준을 잡아보세요. 이 제품은 웨이크메이크 스킨 퍼펙팅 커버 쿠션이에요. 이번에 웨메에서 새로 나온 신상인데 이렇게 실버 디자인으로 바뀌었어요. 요거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쿠션으로 완벽합니다. 저는 이게 신상이다 보니까 미리 써보면서 테스트를 했었거든요. 화장이 날아가요, 갈라져요, 그 사이의 중간을 딱 지지해주는 그 기준이 돼주는 제형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얇아요. 진짜 엄청 라이트하게 발리고요. 피부결 사이를 촉촉하게 머금게 만들어줘요. 근데 또 두드리고 밀착시킬수록 건조하게 조이지 않는 정도의 결착 붙는 세미매트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그동안 써왔던 세미매트 쿠션 중에 정말 제일 얇은 것 같아요. 그래서 초보자나 아직 내가 어느 정도의 글로우, 어느 정도의 매트 그거를 잘 기준을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이 처음에 기준점 잡기가 좋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쿠션의 포지션이 너무너무 신기해. 확 매트, 확 글로우 그게 아니에요. 딱 그 사이 어딘가예요. 그러니까 이게 생각보다 엄청난 장점이야. 여러모로 밸런스를 잘 유지하는 쿠션이거든요. 이제 여기서 언니 저 피부 너무 잘 들뜨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이 퀘스천의 정답은 두 가지로 나뉘는데 방법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고 컬러가 너무 밝을 수도 있어요. 이거는 여러분 시연하면서 같이 바르면서 좀 알려드릴게요. 조금 더 차근차근 꼼꼼하게 가볼게요. 자, 같이 한번 발라볼게요. 베이스 바를 때 아무리 쉽게 두드리는 쿠션이어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는 게 있어요. 바로 피부결과 모공. 저도 보면 복합성이라 나비존, T존 부분은 모공이 좀 있는 편이에요. 좀 확대해서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모공이 넓다? 그럼 내가 그 부분에 유분이 진짜 잘 나온다 라고 이해를 해주면 돼요. 그래서 저처럼 이제 또 복합성인 친구들 중에 이렇게 T존 라인 그리고 나비존 라인에 모공이 좀 도드라진다 할 때 이럴 때는 두껍게 덮듯이 바르는 게 아니라 모공과 잡티를 좀 내추럴하게 커버해준다 라는 개념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그래서 컬러도 생각보다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너무 밝으면 안 되더라고. 이게 내 피부 톤보다 너무 밝게 가면 모공이나 이 피부 결 자체 부각이 너무 잘 돼. 여러분 제가 오늘 사용할 이 웨이크메이크 이 제품은 컬러도 3가지로 나왔는데 내추럴하게 피부 결을 잡고 톤을 잡아주기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화사해지는 정도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래서 모공이 많은 이런 부분들을 두드려줄 때 덮듯이 두드리는 커버 아니고 모공 잡티를 눌러서 한 겹 가볍게 커버해준다는 느낌으로 가야 돼요. 바르면서 갈게요. 저는 22호 사용을 할 거고요. 이렇게 아예 쿡 찍어가지고 쓱 올리면 이 정도. 너무 얇게 내추럴하게 이렇게 커버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두껍게 발리는 느낌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모공 있는 부분은 그냥 이렇게 눌러서 밀착시켜주고 쓸어주면 되거든요. 그 다음에 눌러주는 거야. 이렇게 글로우를 하자니 너무 잘 무너져. 매트를 하자니 뭔가 푸석푸석하고 그 느낌이 잘 안 나. 할 때는 그 사이를 진짜 미묘하게 잡아주는 쿠션을 선택해야 되는데 이게 그냥 딱 그런 것 같아요. 이 담지체랑 이 퍼프의 이 느낌이 정말 양 조절을 기깔나게 해줘서 되게 가볍고 얇게 발리는 그런 장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특히나 이렇게 눌러주면서 쓸어주는 역할을 할 때에는 퍼프의 힘도 진짜 중요한데 요거 퍼프 좀 자세히 보여드려 볼게요. 약간 밀집력 있으면서 단단한 텐션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힘을 주더라도 내용물이 왈칵 뿜어지지 않아요. 따로 양 조절을 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래도 양이 이미 이렇게 엄청 얇게 발리거든요. 제가 그동안 써본 쿠션 중에서 가장 픽업량은 얇은 것 같아요. 쿠션의 내용물을 과하게 퍼프가 머금지 않으면서 이 담지체도 과하게 울컥 올라오지 않게 만들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양 조절을 투스텝으로 한 번 더 밀착시켜주는 느낌? 그래서 이번에 퍼프도 엄청 공들여서 개발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바르는 것만으로도 너무 쉽기 때문에 양 조절 어려웠던 초보자 보라돌이들도 따라하기가 쉬운 쿠션인 것 같아. 모공이 좀 도드라져 있거나 요철이 많은 피부들은 특히나 그냥 두들두들해서 툭 얹는 것보다 좀 모공과 피부결 사이사이를 채워주면서 결 사이
사이사이에 이 베이스를 좀 넣어줬을 때 효과가 좋아요. 그래서 우리 왜 베이스를 쓸 때 코 T존 부분이나 코 모공 많은 부분은 모공 브러쉬를 이용하세요 하면서 조금 더 탄탄하게 가는 방법들도 있잖아요. 그 역할을 퍼프가 이렇게 눌러주면서 해주는 거죠. 그래야 피부결 사이사이 베이스가 들어가면서 유분이 올라왔을 때 갈라지지가 않거든요. 피부 사이에 굴곡을 싹 커버해주고 매끈하게 잡아주니까 이게 너무너무 편하더라고. 그래서 지금 피부 보면 원래 피부가 좀 좋아 보이는 것처럼 그 울퉁불퉁한 모공 결을 싹 잡아주는 느낌이 나죠. 그리고 외곽은 비교적 정돈하기가 되게 쉽기 때문에 나머지 양으로만 이렇게 연결만 해줘도 됩니다. 그리고 좀 더 필요하면 같은 방법으로 한 번 더 해주면 돼요. 근데 저는 이 정도면은 완전 깔끔하게 딱 잡힌 것 같거든요. 여기는 안 바른 쪽, 바른 쪽. 허옇게 너무 뜨거나 엄청 톤 차이가 많이 나거나 하지 않죠. 정말 자연스럽게 내 톤에서 살짝 화사해지는 정도로만 밝혀주시면 돼요. 그래서 1차적으로 가볍게 베이스만 깔았는데 깔끔하게 톤과 결 정리를 같이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안 바른 쪽 대비 너무 밝아서 튀지 않고 자연스럽게 내추럴하게 싹 커버되는 이 느낌. 이제 여기에 언니 저는 잡티를 가리면 오히려 피부가 너무 두꺼워져요 하는 보라돌이들도 분명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컨실러를 너무 두껍게 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요즘에 베이스 방법을 약간 바꿨어요. 완벽하게 끝내려고 하지 않고 1차적으로 이렇게 깔아주고 필요한 부분에만 컨실러를 조금 더 들어가면서 2차 베이스를 가는 거예요. 보통 여러분 이런 파 타입들 있죠? 진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은 퍼프에다가 파 타입을 묻히는데 가기 전에 쿠션의 내용물을 살짝 이렇게 묻혀주고 파 타입을 녹여줍니다. 보통 이렇게 단단한 타입의 파 타입 컨실러들은 내가 사용하는 베이스 컬러를 살짝 섞어주면 자연스럽게 녹아내리거든요. 그걸 이용해서 내가 필요한 부분만 커버를 하는 거예요. 피부결은 살리면서 자연스러운 커버가 되려면 쿠션 자체로도 충분해. 근데 트러블 났던 부분들 있죠?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완벽하게 커버를 하겠다 할 때에는 살짝 더 묻혀서 한 겹 더 가볍게만 커버를 해주는 거예요. 이 커버를 할 때는 손에 힘을 최대한 빼고 가운데 손가락을 살짝 이렇게 집어넣어서 텐션감만 좀 줍니다. 그 부분을 기준으로 가장자리를 살짝 눌러주면서 손에 힘을 최대한 빼서 스치듯이 밀착시켜주는 거. 제형을 믹스했을 때 두껍게 올라오는 제형들도 있을 거예요. 요거는 외매 제형 자체가 양 조절이 엄청 쉽고 가볍게 올라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섞었을 때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저는 예상합니다. 그래서 요거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생얼 쿠션으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제가 반반 보여드릴게요. 조금 더 깔끔하게 베이스가 두껍지 않은 선에서 마무리가 되죠. 컨실러 많이 안 썼잖아요. 근데도 톤과 결만 잘 채워주고 맞춰주면 정말 소량으로도 양 조절을 할 수 있다. 내 생얼 대비 톤이 많이 밝지 않더라도 예쁘게 베이스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상태가 돼야 파우더를 얹든 색조를 얹든 조금 더 완성도 있게 마무리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 진짜 베이스 너무 어렵다? 이 쿠션으로 한번 시작해보는 거 추천하고요. 저는 똑같은 방법으로 반대쪽도 마무리를 하고 한 번 더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 저 반대쪽도 이렇게 바르고 왔고요. 이렇게 딱 눈썹 깔 립만 가볍게 되어 있을 때 얼마나 균일하게 발렸는지 들뜨는 게 없는지 보기가 되게 좋거든요. 자, 보시면 이런 느낌입니다. 깔끔하게 22호인데 피부가 어둑어둑한 느낌이 없죠. 얼룩 없이 들뜨지 않고 제일 어려워하는 부분을 한 번에 해결하기가 너무 좋아요. 그리고 저도 궁금해서 외출하고 한 8시간 정도 피부 수정 화장 없이 한번 지켜봐봤는데 지저분하게 뭉개지는 게 없더라고요. 워낙 얇게 내추럴하게 커버를 시켜주면서 가기 때문에 한 번도 수정 안 한 것 치고는 정말 깔끔하게 유지됐죠. 그래서 피부 표현부터 내추럴한 커버, 지속력까지 균형이 너무 좋아가지고 베이스의 3대 조건을 갖춘 그런 쿠션이랄까? 간만에 신상 쿠션 중에 제형 너무 좋고 컨트롤하기가 쉬워서 보라돌이들한테 완전 추천해요. 이 외매 쿠션은 8월 3일부터 올리브영 구매 가능한데 딱 이 기간을 기억해야 돼요. 이 기간 동안만 19,900원에 특가 라이브를 한대요. 기프트가 너무 많아서 설명하는 것보다 제가 더보기란에 완전 자세히 넣어놓을 테니까 혜택 많을 때 한번 구매해보시고 써보는 거 추천할게요.
자, 그리고 다음은 섀도우 너무 어려워하는 보라돌이들이 있죠. 그냥 이것만 기억하세요. 요즘 섀도우는 사실 이것만 알면 끝입니다. 예전 섀도우는 눈두덩이 영역이 되게 중요했어요. 화려하게 눈두덩이 위로 올라오는 섀도우 색감이 되게 중요했는데 요즘에는 우리 보라돌이들은 다 아시잖아요. 제가 분석 영상으로도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고 위에보다는 아랫 영역이 더 중요해요. 언더 음영, 언더 애교살 이 두 가지가 인기가 많은 이유도 아랫 영역으로 이제 섀도우가 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섀도우 초보자는 오히려 잘 됐어. 여러분 섀도우를 좀 쉽게 할 수 있는 정말 간단한 축약 버전을 보여드리면 일단 이런 음영 컬러 그냥 하나만 있으면 좀 좋거든요. 이거는 팁토 위시터치 아이 팔레트 세턴 베이지 바이 뮤 1호 컬러인데요. 제가 오늘 잘 쓰는 브러쉬도 딱 4가지만 추천을 할게요. 일단 베이스 영역에 바르는 브러쉬는 요거입니다. 안시 브러쉬 이브 303인데 이게 브러쉬 모가 되게 흐들흐들하고 크기가 좀 크게 들어가 있어가지고 라인을 좀 풀어주면서 눈두덩이를 좀 부드럽게 색감을 올려주기가 좋더라고요. 저는 눈썹이랑 눈 요 간격이 좀 거리가 있거든요. 너무 좁으신 분들은 요거는 비추고 요거보다 좀 더 작은 걸 쓰셔야 되는데 눈두덩이 사이즈가 어느 정도 영역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요거 하나만 있어도 엄청 만족하실 거예요. 그래서 베이스는 그냥 여기 큰 부분, 작은 부분 2가지 컬러를 살짝 묻혀서 눈 두덩이는 이제 크게 중요하지 않다고 했잖아요. 가볍게 이렇게 쓸어주는 정도만 이렇게 올려서 쓸어주기 요 정도? 눈두덩이의 베이스 컬러는 사실 요 정도만 올려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에 요거는 방금 베이스보다는 조금 더 한 사이즈 작은 브러쉬인데 안시 이브 316이라는 브러쉬예요. 요거는 조금 더 위촉이 뾰족하게 모이면서 살짝 이 가로의 폭이 있는 브러쉬거든요. 베이스 바른 영역의 절반 정도만 풀어주기가 좋아. 그래서 이렇게 살짝 더 음영 컬러 있죠? 음영 컬러를 묻혀가지고 속눈썹 안쪽을 기준으로 쓸어서 색감을 자연스럽게 펴주는 용도로 써주기가 좋아요. 이 간격이 너무 넓거나 좁지 않아서 그라데이션이 엄청 부드럽게 잘 되거든요. 반대쪽도 펴주면서 이렇게만 가져도 돼요. 약간 눈 언더랑 연결시켜주는 정도? 정말 어려운 보라돌이들은 그냥 이 상태만 하고 끝내도 되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언더에 좀 더 집중을 해보자는 거지. 언더를 갈 때 애교살 영역을 좀 전체적으로 언더 음영을 줄 때 좋은 브러쉬인데 이거는 피카소 315 브러쉬예요. 이렇게 동그랗고 조금 탄탄하게 생겼거든요. 이 브러쉬로 우리 아까 사용했던 베이스 컬러 있잖아요. 그냥 이 베이스 컬러를 이렇게 묻혀서 언더를 전반적으로 칠해만 주세요. 애교살 뭐 언더 음영 이런 개념 없이 이 눈 둘레 라인을 같이 그냥 커버해준다? 연결해준다? 라는 느낌으로만 해주면 돼.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눈 두덩이랑 언더랑 만나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자연스럽게 섀도우의 둘레 띠가 이렇게 라인이 잡히거든요. 이 정도만 해줘도 충분해요. 너무 처음부터 어렵게 가려고 하지 말고 그냥 딱 요렇게만 요 정도만 가도 충분합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너무 밝게 갈 필요도 없고 너무 어둡게 갈 필요도 없어. 그리고 요거는 안시 ANC 154번인데 언더에 삼각존 라인만 딱 채워주기도 괜찮고 아이라인 대용으로 그려주기에도 좋아요. 그래서 요걸 어떻게 하냐면 이제 조금 더 진했던 아까 메인 발랐던 컬러 있죠? 이렇게 묻혀서 이제 딱 이 부분만 기억하는 거예요. 삼각존을 들어갈 때 내가 정면으로 거울을 본 상태에서 눈동자 있는 부분 있죠? 눈동자 있는 부분부터 뒤쪽을 그냥 일자로만 빼주고 남은 양으로 앞을 칠해. 이렇게 이 뒷부분만 살짝만 채워주는 거예요. 눈 중앙을 시작점으로 일자로 그냥 빼줘요. 일자로 빼줄 때는 브러쉬가 또 뭉툭하면 그게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얘는 얇잖아. 그래서 일자로 빼기도 편하고 이 뒷부분, 이 삼각존을 채워주기도 편해요. 요즘에는 그냥 이 정도만 해줘도 애매하다는 느낌이 절대 안 들거든요. 섀도우는 딱 이 정도 영역만 지켜주고 여러분들이 하는
아이라인, 마스카라 이 방법만 그대로 적용시켜주면 깔끔하게 여러분들도 메이크업하기 좋을 거예요. 자, 그리고 요즘 눈화장의 포인트는 사실 속눈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 왜냐면 5년 전만 해도 속눈썹의 영역이 우리들의 대상이 아니었어요. 약간 샵에서 해주는 완성도 있는 그런 속눈썹을 우리가 원했잖아요. 근데 요즘엔 글루뿐만 아니라 노글루 속눈썹까지 누구나 쉽게 집에서 샵의 퀄리티를 낼 수 있는 쉽고 빠르게 붙이기 좋은 속눈썹들이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올리브영만 이렇게 찾아봐도 노글루 속눈썹들이 정말 너무 많단 말이죠. 그래서 차라리 이거는 제가 쉽고 빠르게 붙일 수 있는 노글루 속눈썹을 몇 가지 추천을 해드릴게요. 이거는 제품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할게요. 자, 여러분, 보라돌이들이 붙이기 좀 쉬울 것 같은 노글루 라인들이거든요. 지금 보시면 저도 되게 잘 붙이는 제품들이라 이렇게 사용감이 다 있어요. 일단은 요거 코링코 제품이고 퓨어라는 디자인이에요. 이게 되게 맑고 깨끗하게 붙고요. 무겁지 않거든요. 그래서 무쌍분들이나 잘 처지는 속상 친구들도 붙이기가 수월합니다. 그래서 좀 또렷하고 깨끗한 속눈썹 연출하고 싶을 때 있죠. 그럴 때 저는 요거를 위주로 많이 붙이는 편이고, 그리고 이것보다 좀 더 깔끔하고 내추럴하게 자연스러운 걸 찾는다 한다면 요거는 올리오 제품이고 멀티팩 클리어라는 제품이에요. 이 코링코의 퓨어는 지금 다 보면은 3땀씩 되어 있어요. 얘는 8mm 보면은 2땀이죠. 길이가 길어질수록 이 속눈썹 근 있는 부분이 이렇게 대수도 늘어나요. 그래서 퓨어도 되게 맑고 깨끗하게 무겁지 않게 쓰기 좋지만 이거보다 더 내추럴한 걸 찾는다 한다면 이거 올리오 이 클리어 라인도 너무너무 괜찮고요. 포인트 있게 가고 싶다 한다면은 요거 코링코 제품인데 뮤즈일 거예요. 요거는 그냥 이렇게 딱 보기에는 되게 화려해 보이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이게 붙이면 엄청 화려한 느낌이 없어. 여기 요 속눈썹이 있는 요 라인들이 생각보다 되게 가벼워요. 막 무겁거나 과하거나 화려한 느낌보다는 좀 자려하게 붙이기가 좋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이지컷, 아예 떼는 거 자체가 좀 어려운 분들은 요거 CT 괜찮거든요. 요거는 뒤트임 좀 강하게 하고 싶은 보라돌이들한테 완전 추천해요. 뒤에가 점점점 길어지는 여우 속눈썹 라인이어가지고 눈매가 뒷 라인이 되게 시원해 보이거든요. 대가 조금 도톰하기는 해. 그래서 살짝 처짐이 있을 수 있는데 저는 처짐 없더라고요. 저는 너무너무 만족해서 쓰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전체 노글루면이 붙어있는 게 아니라 양쪽 끝에 이렇게 점점 되어 있는 부분에 단면이 붙어있기 때문에 조금 더 쉽게 떼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4개는 좀 실패 없이 붙이는 속눈썹 라인들이라 보라돌이들한테 완전 추천. 자, 그리고 요즘 아이라인 고민은 뭐 항상 많죠. 아이라인 아직도 이거 안 해? 라고 제가 느끼는 포인트인데요. 요즘 아이라인은 진짜 예전과는 너무 많이 달라진 것 같아. 예전에는요 조금 더 날렵하고 아이라인 존재감이 강한 그런 게 인기가 많았다고 한다면 이제는 그 개념이 좀 사라졌어요. 오히려 라인 자체를 살짝 뭉개듯이 자연스럽게 스머징하고 블렌딩하는 게 요즘 아이라인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섀도우로 풀어주는 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영역을 넘어서서 섀도우인지 아이라인인지 그 경계를 되게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거. 그래서 우리 보라돌이들 중에서 아이라인만 하면 눈이 좀 세 보인다 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알려드릴게요. 같이 아이라인을 어떻게 좀 부드럽게 만들 수 있는지 가볼게요. 아이라인의 한 끝은 이제 이걸로 바뀌었다. 자, 이제 아이라인 한번 가봅시다. 저 지금 눈화장 아까 알려드렸던 섀도우까지만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여기에서 이제 아이라인을 갈 건데 요즘 아이라인은 너무 또렷하고 대비감 확실하게 가는 것보다 조금 더 자연스럽게 뭉개주는 아이라인이 인기가 많다고 했잖아요. 이거는 오히려 초보자들이 따라하기가 되게 쉽거든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그냥 에스프레소 컬러감의 섀도우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이런 컬러를 묻혀서 아이라인의 꼬리의 가이드를 먼저 잡아주는데 요즘에는 확실히 라인의 꼬리를 너무 뾰족하게 가기보다는 일단은 섀도우로 이렇게 밑그림을 먼저 잡아줘요. 섀도우로 밑그림을 잡아주면 아이라인을 그리기가 일단 수월하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라인감을 뭉개줄 때도 되게 편해요. 그래서 저도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밑그림을 잡아주고 라인을 그리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실패율도 떨어지고 눈 모양에 맞춰서 부족한 단점을 같이 채우기도 좋아요. 이 상태에서 요즘 제가 잘 쓰는 라인은 요건데, 요거는 삐아 제품이고 누디 슬림 아이라이너 누 모카라는 컬러예요. 2mm 정도 돼가지고 엄청 얇거든요. 근데 이게 뒤로 다시 백이 안 돼. 그래서 내가 필요한 만큼만 심을 뽑아줘야 돼요. 이 정도만 뽑아주고, 내가 방금 그린 영역에 똑같이 그 위에다가 라인으로 한 번 더 덧칠을 해줍니다. 그냥 내가 아까 밑그림 그린 거에 어느 정도 또렷하게만 색감을 더 넣어주고, 흐려 보이지 않는 선으로만 좀 라인을 끊는다고 해야 되나? 이 정도? 그리고 나서 점막을 이렇게 채워줍니다. 점막이 어디예요? 라고 한다면 속눈썹 난 부분 있죠? 거기를 채운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빼주고, 아까 사용했던 아이라인 컬러 있죠? 그냥 그 위에다가 다시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한 번 더 좀 덮어주는 개념이죠. 덮어서 풀어주고 뒤에 끝을 그냥 뭉개요. 살짝 뭉개줘요. 살짝 뭉툭한 느낌이 나도 괜찮은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하면 눈도 훨씬 길어 보이고 라인의 존재감도 확실히 살아 보이고 안 그린 부분에 비해서 훨씬 풍부한 느낌이 드는 아이라인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오늘 다양한 5가지 정도의 챕터를 한 끗 메이크업의 디테일을 높이고 싶은 보라돌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요. 오늘도 다양하게 시연도 준비하고 제품도 추천하면서 보라돌이들에게 유익한 영상이 되려고 차근차근 하나씩 좀 해보면서 알려드려 봤어요. 그래서 오늘 영상, 나의 화장이 좀 애매한데 싶은 분들에게 아주 빛 같은 영상이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영상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우리는 또 며칠 뒤에 다른 영상으로 만나도록 해요. 아직 인보라 구독하기, 좋아요,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꼭 해주시고, 우리는 그러면 며칠 뒤에 만나겠습니다. 안녕.